오늘은 교류 회로의 순식값,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류 표현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물론 이런 사인파 모양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변하는 이 배 순간값을 표현한 값을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무의 순간에 순식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값은 i 또는 v로 그냥 나타내겠습니다. 순식값을 순식값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면 이 Vm은 맥시멈 값, 지난번에 이 맥시멈의 기호를 따서 Vm으로 나타냈었습니다. Vm sin 오메가 t, 또 I는 Im sin 오메가 t를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은 이런 순식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합니다. 가장 큰 값이고 Vm, I,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최대값은 이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죠. 이 최대값. 자, 그 다음에 나타내는 값이 이제 평균값인데, 이제 평균값은 이제 보통 에버리지를 써서 VA와 IA를 쓰는데, 이 그림이 있으면 이 처음부터 한 주기를 전체를 평균을 내면 이쪽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상쇄돼서 0이 됩니다. 이제 보통 평균값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인 식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t값 시간 마지막 t라고 하면 전체 t분의 1로 나눠서 전체 0에서 t까지 이 그래프 여기는 v니까 vt로 해야겠네요. 여기를 i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평균값 전류값을 생각한다면 t분의 1 인티그랄 0에서 t까지 it dt 전체 합을 t로 나눠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 전 주기를 구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정연파에서는 이 반주기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IA는 인티그럴 하기 전에 2분의 t에서부터 t분의 1 그리고 인티그럴 0에서 2분의 t it dt로 해서 이 정연파에서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이 적분을 하게 되면 VA 값은 이 최대값의 파이분의 2가 됩니다. IA도 역시 IM 최대값의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이걸 대략 계산하면 0.637 Vm 0.637 Im 볼트와 각각 암페어가 됩니다. 즉 이 평균값은 이 최대값의 보통 63.7%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효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값을 실효값이라고 하는데, 이 실효값을 구하는 방법은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후에 그거의 제곱근을 취하게 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대로만 본다면 이 수학에서 표준 편차 값을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적분을 하다 보면 i의 얘도 제곱을 하고 2분의 t분의 1 인티그랄 0에서 2분의 t 그리고 it의 제곱 dt 이 계산을 한 후에 이제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값인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 v 실효값은 v와 i로 각각 나타나겠습니다. v는 이 최대값 vm의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i 값 역시 im의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거는 대략 0.707vm과 0.707 im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주기의 반주기만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쪽 최대값이 되겠고 VM과 IM으로 각각 써보면 이 평균값은 이 최대값에 0.637 한 63.7%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와 이거는 VA 또 에버리지 A를 써서 IA도 대략 0.637 IM이 됩니다. 그리고 실효값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값은 이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되는 V는 0.707 VM, I는 0.707 IM이 됩니다. 즉, 이 평균값이 세 값 중에서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실효값, 가장 높은 최대값 이 순서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효값이 약 최대값의 70.7%, 약 70%가 되겠고 평균값이 이 최대값의 약 63.7%가 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이 실효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약 10% 차이로 적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과 실효값, 평균값의 대소관계를 다시 한번 써보면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물론 순식값은 변하는 모든 값을 말하는 거니까 대소관계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최대값이 110V인 사인파 교류 전압이 있다.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 이 평균값 V 에버리지는 최대값 VM의 파이분의 2배 약 대략 0.637 VM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0.637 곱하기 110 하면 되겠네요. 대략 계산해 보면 70V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는 가정용 전등 전압 220V가 있습니다. 이 가정용 전등 전압이라는 말에서 얘가 실효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을 실효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 이 실효값 V는 이 최대값 VM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거꾸로 VM은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서 루트 2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즉 루트 2 곱하기 220 루트 1을 1.414로 대충 계산해 보면 311.08V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계산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 곱하기 1.414 약 311.08 맞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연파 교류 전압의 실효값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이 실효값 V로 놓고 평균값 VA라고 놓으면 이 실효값 V는 V에 어떤 수를 X라고 놓을게요. 여기에 X 어떤 수를 곱하면 평균값 VA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X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V와 VA 사이의 관계는 직접 나타낸 식이 없기 때문에 색을 두 가지를 다 써보겠습니다. V는 이 실효값은 이 V 최대값에 뭘 곱했냐면 루트 2분의 1을 곱했고, 이 평균값 VA는 이 VM에 파이분의 1을 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VA 대신에 VM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V는 이제 VA인데 VA 대신에 VA는 파이분의 2VM.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식에서 VM은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2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M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파이분의 2 하고 VM 자리에 루트 2V. 그러면 파이분의 2 루트 2V가 되는데 이 VA는 이 V에 파이분의 2 루트 2를 곱한 식입니다. 즉 이 식에서 V에 얼마를 곱하면 되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 X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즉 이 실효값과 평균값을 이 관계를 나타내면은 이 VM을 이용해서, 즉 최대값을 이용해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위치와 이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의 관계를 잘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의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 그리고 순식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